안녕하세요. 위켄드 코드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23년 3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문제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이론은 분석만 할 겁니다. 정보처리 기사 특성상 기출문제를 분석한다고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드 문제에 익숙하시고요.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 이론은 이런 게 나왔구나 생각만 하셔야지 전 회차에 나온 이론이 바로 다음 회차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숙지만 하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바 코드가 딱 나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바 코드 딱 세 가지 먼저 딱 보는 거예요. 생성자의 호출 순서 먼저 봐야 되겠죠? 어떻게 호출되는지. 두 번째, 오버라이드 여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오버라이드 여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버라이드라고 명시적으로 뭔가 있거나 아니면 메서드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스태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저 문제 볼게요. 문제 보니까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죠. 메인 함수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부모의 형태로 자식을 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extends A를 하죠. A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인 거예요. 여기 자식이고 여기 지금 부모가 되어 있는데 부모가 확장한 상태에서 지금 메서드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paint draw, paint dr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생성을 할 때는 나 자신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부모 형태로 먼저 선언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생성자를 자식 걸 넣어버렸어요. 네, 이런 걸 업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업캐스팅에 대해서는 요거 바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오버라이딩이 됐어요. 이럴 때는 자식 걸 쓰는 겁니다. 메서드 이름이 같을 때 자기 자신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 자식 걸 출력하는 거예요. 자식. 그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언됐을 때 B가 선언됐어요. B로 선언됐으니 일단 자식으로 가는 겁니다. 네, B로 갑니다. B 안에 가보니까 네,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가 뭐죠? 슈퍼는 명시적으로 부모를 호출합니다. 네, 명시적으로 부모를 호출해요. 그 엄마를 호출해요. 딱 엄마나 아빠를 딱 호출합니다. 호출하니까 여기 B가 있습니다. 그래서 B를 먼저 출력을 하죠. 그럼 대문짝막에 B 하나 써주십니다. 먼저.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들어오 적혀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뭔가요? 자기 자신 찍나요?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네, 자식 걸 찍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인 경우에는 D를 찍어요. D를 출력합니다. 네, D를 출력해요. 그리고 이거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두 개 출력했습니다. 지금 B하고 D 출력했어요. 그 아래 명시적으로 C 찍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B 찍고 D 찍고 C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this draw가 있어요. this는 뭐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객체가 생성됐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거, 이 객체, 내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찍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끝났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명시적으로 B에 있는 드로우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 명시적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식에서 재정의한 걸 쓰니까 출력 후 디스트로우로 가서 디스에 있는 메서드를 불러서 정답은 B, D, C, D, D 이렇게 불립니다. 네, 요 순서대로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명시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똑같이 제정이 된 거면은 자식을 쓰는 거고 자식은 부모를 명시적으로 부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이꼴 그 부모 꼴인데 자식의 생성자로 추가한 경우를 많이 공부하신 분은 그냥 이거 딱 보고 이거 안 봤을 거예요. 네, 가서 그냥 이거 찍혔네 해서 제가 볼 때는 1분 안에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모르시는 분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업캐스팅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부모의 형태인데 자식 생성자로 할당을 합니다. 네, 업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용어가 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해외 커뮤니티인데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경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물로 생성을 했고 동물의 하위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인데 자식을 이제 생성했을 때 이거는 고양이야 동물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자식으로 봐야 되냐 동물로 봐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아까 위에 있는 꼴과 똑같아요. 지금 부모가 있고요. 부모에 있는 거를 지금 상속을 받아서 자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캣을 만들었고 그 캣을 만든 거를 자식한테 부모한테 넣은 거예요. 부모한테 넣었고 이런 꼴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만들 때부터 이렇게 넣어버려. 이것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애니멀이라는 그냥 빈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게 잘못됐네요. 요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애니멀이에요. 요거 오타입니다. 오타. 애니멀에다가 뉴캣을 그냥 때려버린다. 이거를 그냥 두 줄로 나눈 겁니다. 어쨌든 이게 세 개 다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왜 이걸 쓰느냐 한번 물어볼게요. 오타라고 했습니다. 오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왜 이런 해석에도 어려운 것을 쓸까?
이거 보면은 하나 형태로 다양한 것을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의 은행이 있을 때요, 여러 개의 자식을 메서드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아래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은행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뱅크를 만들어놔요. 뱅크를 만들어 놓고 뱅크 아래다가 자식 A 뱅크, B 뱅크, C 뱅크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각각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요거 바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애초에 각각의 만들어서 부르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부모 형태에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서 자바를 개발했던 자바 개발자로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걸 존재하긴 했는데, 실제로 있는 것을 사용한 적은 있어도 제가 이런 걸 막 직접 구현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고 자바 언어의 스펙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이제 케이스 하나 가지고 왔어요. 조금 어려운데 이거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이제 해외 어떤 포럼에서 가져온 건데, 자, 해석을 하면은 은행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모 클래스가 딱 있죠. 그 다음에 이걸 3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로 받아가지고 재정의했습니다. 이름 똑같아요. 이름 똑같죠. 이 경우에는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서 가지고 온 거를 그대로 썼죠. 그리고 여기 위에 봅시다. 부모를 선언을 했어요. 부모에다가 처음에 얘를 때려 넣습니다. SBR을 때려 넣어요. 그러면 이게 자식처럼 작동합니다. 왜 이렇게 작동해요? 신기하네. 그리고 이건 변수니까 다른 값을 할당 가능하죠. 이걸 다시 넣었어요. 근데 또 이게 작동해요. 신기하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대로 넣습니다. 변수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나의 부모 클래스를 선언하고요, 자식들을 갈아 꼈더니만 그렇게 활동하더라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형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가져와 볼게요. 조금 더 쉬운 케이스인데 동물하고 강아지, 고양이를 가져왔어요. 처음에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애니멀 makes a sound, 이렇게 도구가 있고 캣이 있고 애니멀을 할당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인이 실행되죠. 메인부터 실행되는 거니까 애니멀을 만들었습니다. 부모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부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하나 넣었어요. 똑같죠? 근데 이렇게 쓰니까 도그 발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캣을 쓰니까 캣 мя우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식을 만들어 놓고 자식끼리 호환시키면 안 되나요? 에러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부모 형태에다가 자식을 갈아 끼우니까 그렇게 활동하더라. 네, 이것을 위해서 업캐스팅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캐스팅 자체를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원하는 거 뭐예요? 네, 이런 메서드 무조건 자식 걸 쓴다. 오버라이딩 됐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부모 걸 쓰면 됩니다. 애초에 재정의가 안 됐으니까 뭐 쓸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모 형태의 자식 생성자가 들어갔을 때는 기억할 거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상속을 받은 거에서 확장했을 때 재정의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 고유하게 있는 메서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부모 형태가 사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식에서 재사용한 것, 이게 오버라이드 된 거는 자식 것을 호출합니다. 아까 심지어 부모 안에 있는 자식의 메서드, 자식과 이름이 같은 메서드도 자식 거 썼어요. 그쵸? 심지어 부모 안에 있었는데도 재정의 된 걸 썼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의 상태에서도 무조건 재정이 된 걸 쓰는 겁니다. 단 그 자식 메서드 안에 슈퍼는 부모를 강제로 호출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이게 언어 스펙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부모 것을 호출.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재정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상속받은 걸 그대로 쓰겠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3개만 외우고 가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봅시다. 네, C 언어와 함수, 조건문과 반복문인데, 와,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정보 처리 기사 출제자들 이거 완전수 덕후 집단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수, 아직 제가 문제 해설 안 했지만요, 완전수 벌써 2번째 나옵니다. 이전에는 완전수의 뭐 개수가 아니라 뭐 몇 번 카운트가 몇 개냐 이랬던 것 같은데 100 이하의 완전수가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봤었던 실제 실기 그 코딩 문제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더하래요. 네, 그걸 더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사실상 100 이하의 완전수가 몇 개인지 외워갔으면은 네, 2개년 기출에서 1개씩 그냥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메인 함수가 시작됩니다. 네, 컴플리트 함수에 참이 되는 경우에만 0을 누적하겠대요. 네, 요게 참이라는 게 true여야 되죠? true. 네, C 언어에서 true는 뭐죠? 네, 1이에요. 1과 0으로 보시면 됩니다. 0이 아닌 모든 것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true랑 false를 쓰려면 헤더 파일이 별도로 필요해요. 별도로. 그래서 C 언어에서는 1과 0으로 표현합니다. 참과 거짓을. 어쨌든 이게 참일 경우에는 S가 지금 0이죠? 0에다가 뭔가를 누적할 겁니다. 네, 누적하는 거 좋습니다. 가봅시다. 함수에 딱 들어가 보니까 i가 n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넣을 때 i를 넣었어요. i를 띵 넣었는데 n으로 개명을 했네. 여기서부터는
n이 들어온 값인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거 n 보죠. 여기 나오죠. 반복문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n의 2분의 1만큼까지 도는 겁니다. 1부터 2분의 1까지 도는데 그 중에 자기 스스로를 나눴을 때 이게 들어온 값이죠. 자기 스스로를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이 들어오면 1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1부터 1의 절반까지를 자기 스스로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나죠? 그게 나랑 0이 되어야 된다. 나를 나눴을 때 0이 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약수란 뜻입니다. 약수. 1부터 지금 들어온 숫자의 절반까지를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눠서 0이 되는 것, 우린 이거를 약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수가 자기 자신을 나눴을 때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약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약수의 전체 합이 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1, 2, 3까지 돌 거예요. 그죠? 6 나누기가 3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1 자기 수를 나누죠. 2 자기 수를 나눠요. 3 자기 수를 나누죠. 네. 그래서 1, 2, 3은 전부 다 약수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해보니까 약수 전체 합이 나와 같아야 참을 리턴합니다. 이걸 다 합친 거 6하고 28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100 이하에는 34가 답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드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코드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100까지 돌리는 게 진짜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 1부터 100까지 약수의 합이 정말 근성이 좋아서 30까지 했으면은 34까지 냈을 텐데 이거는 좀 문제가 너무 노가다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100 이하 완전수는 몇 개인지 일단 외워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개년 동안 벌써 기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거다. 100 이하의 완전수는 2개이고 6하고 28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언어 구조체, 빈칸 채우기. 네, 요거 로직을 보는 게 아니죠. 뭐 동작 할당 들어가 있고 뭐 주소로 받고 뭐 난리도 아닌데 어쨌든 로직을 보는 건 아니니까 바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결국 구조체예요. 네, 구조체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이제 포인터 변수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구조체 내에 포인터 변수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화살표가 아니에요. 화살표가 아니고 대쉬 이거 부등호입니다. 그래서 대쉬 부등호. 네, 이렇게 썼으면 정답입니다. 네, 다음 출력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나왔죠? 포인터 나왔을 때 딱 드는 생각 두 가지여야 돼요. 첫 번째, 배열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됩니다. 배열인가 아닌가. 배열이나 아닌가 이것도 사실상 배열이죠. 네, 그러니까 배열처럼 보는 거예요. 배열처럼 보는 거고 배열인가 아닌가. 근데 보니까 뭐 문자열이나 배열이나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 배열이나 문자열이나 포인터 변수는 가장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소 자체를 물어보는 게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포인터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 있어요. 이제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 이거 포인터 변수네. 그러면 P 자체는 포인터라는 게 들어가니까 주소겠구나. 그런데 여기 딱 물어봐요. 주소를 출력해라. 엥? 주소를 출력할 수 있나? 이거 미친 생각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소는요, 운영체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주소값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애초에 이거 본인도 못 맞춥니다. 왜냐? 정답은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보시면 주소를 출력을 하는데 앞에가 뭐죠? %s입니다. %s는 문자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문자로 출력할 때 어떻게 되죠? 시언어는 널 만날 때까지 딱 다 출력해요. 다 출력해. 예, 너를 만날 때까지 역슬래시 0을 만날 때까지 역슬래시 이거네요. 역슬래시 0을 만날 때까지 다 출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코리아가 찍힙니다. 왜냐? 문자열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맨 끝까지 너를 만날 때까지 다 출력해라. 그래서 코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띄어쓰기죠? 네, 이거 역슬래시에는 띄어쓰기죠. 우리 엔터 치는 효과가 되죠. 그래서 다음 거로 들어갑니다. 요거 화살표는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답에다가 화살표 쓰시면 안 돼요. 코리아가 찍힌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P죠. P가 뭐죠? 주소예요. 주소를 처음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을 갑니다. 다음에 갔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자를 출력합니다. OREA 찍고 널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K 빼고 다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주소 자체를 하나로 옮겼기 때문에. 네, 이거 다음 주소 자체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미친 생각이죠. 왜냐면 주소는 알 수 없어요. 여기다가 주소 뭐 8진수 값이다 16진수 값으로 못 쓰죠. 주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환경도 모르고 운영체제도 모르고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주소 자체를 뭐 몇 바이트 더해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예. 정말 너무 어렵게 내겠다고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잘 안 나옵니다. 세 번째, 정의할 때 별피는 뭐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할 때 별피는 뭐예요? 이거 같은 거 아니죠? 같은 거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는 얘를 선언하겠다는 거고, 사용할 때는 이거가 가지고 있는 값이죠, 값.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어디죠? 네, 여기죠? 맨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요거에 대한 값 출력하면 K가 되죠. 여기 봅시다. 여기 보니까 요거는 주소가 지금 P를 안 썼잖아요. 요거는 P가 별 없잖아요. 그죠? 별이 없으면 주소가 가는 거죠. 여기가 좀 시작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닙니다. 셋 가는 거예요. 2예요. 여기 2에 대한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들어갔어요. 어드레스. 그 주소의 값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2가 오겠죠. 네. 그리고 요거죠. 요거는 아까 쟤랑 위에서 말씀드린 건 다르게 별이 있죠. 별을 가져왔어요. 별을 가져오면은 얘의 값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K에다가 4를 어떻게 더하죠? 이건 아스키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숫자 더할 수 있어요. 이거 숫자로 찍으면 숫자 출력됩니다. 우리가 아스키 코드는 어떻게 돼 있냐? A부터 Z까지 뭐 대문자 소문자 당연히 32만큼 차이가 나는데 A부터 Z까지 쭉 1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K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가 있겠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A, B, C, D부터 외우면 되는 거죠. A, B, C, D 쭉 갔을 때 K, L, M, N, O죠. L, M, N, O. 자, K 그 다음에 L, M, N, O, P, Q, R, S, T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이건 4번 갔어야 되죠. 그래서 K로 한번 갔고 K에서 한번 갔죠. L 갔죠. M 갔죠. N 갔죠. 네 번째가 여기 O죠. 네, 그래서 O에 대한 것을 하나만 출력해라. 이거 캐릭터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코리아 그리고 K가 빠진 5부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KEO. 네, 이게 답이 됩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네, 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문제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거르고 남은 거 풀면 됩니다. 다 풀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또 나왔어요. 네, 차일드인데 패런트 형태예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업캐스팅입니다. 업캐스팅 들어갔을 때 여러분 3가지 외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자식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건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재정이 된 건 무조건 재정이만 쓴다. 세 번째,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부모만 쓴다. 세 번째 너무 당연하니까 앞에 2가지 외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컴퓨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여기가 상속받았으니까요. 상속받은 것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심지어 불러도 여기 있는 걸 쓸 거예요. 자, 갑시다. 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 둘 중에 하나 아래로 가야 된다. 자식 걸로 가야 됩니다. 업캐스팅일 때는 똑같을 때는 자식이 재정의한 걸 사용합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이렇게 된 이상 자식 클래스로 딱 갑니다. 여기서부터 미친 여정이 시작이 되죠. 네, 6하고 4로 나뉩니다. 자, 처음에 7이 들어왔어요. 7 딱 들어왔습니다. 7은 1보다 크죠? 예,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죠. 그럼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7 들어가죠. 7 들어가죠. 7 들어가니까 6하고 또 4가 잡히네. 아이고야, 큰일 났어요. 여기서부터 이거 다시 다 쪼개야 돼요. 왜냐? 이거는 자기 자신을 부르죠. 재기함수 꼴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6이 들어올 겁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연습장에다 쓰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같이 가봅시다. 컴퓨터 다 쓰면은 너무 힘드니까 C라고 줄여서 쓸게요. 6이 어떻게 되죠? 6 들어가면은 5하고 3으로 나뉩니다. 네, 4는 3하고 1을 나뉘죠. 그 아래로 가면은 5는 또 4하고 2로 나뉩니다. 3은 또 2하고 0하고 나뉘죠. 3은 2하고 0하고 나뉩니다. 그다음에 1은 그대로 갑니다. 또 여기에 있는 거 4 나뉘고 2 나뉘고 2 나뉘고 0은 그대로 있고 2 나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마지막에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 이게 최종 꼴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하면 다 보면은 뭐 어떻게 돼 있죠? 1보다 작거나 같죠? 얘는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 왜냐면 리턴이니까 리턴. 그 자체를 리턴해요, 숫자를. 그냥 그게 1인 거예요, 그냥. 1하고 마이너스 1 있어 1 없어집니다. 0하고 마이너스 0, 1, 1 이렇게 돼서 3이죠. 2죠, 2. 이렇게 더하면 2예요. 여기서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답은 요거 2개 살아서 2입니다. 답은 2로 출력된다. 그래서 숫자 2가 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바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라인은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중에 이게 있잖아요. 앞에 스태틱이 들어가면요.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클래스명 메서드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메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메스.max를 해도요. 실제로 메스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이거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는데도 실행이 됩니다. 네, 이런 게 뭐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문제는 참고하고 싶어도요. 참고할 수 있는 네임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리턴 네임을 하더라도 이걸 참고할 수 있는 네임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별도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없어? 맨 위에 킴을 할당했잖아. 여기 지금 킴 할당했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펄슨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지만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 또 따로 변수가 있다거나 해서 스태틱으로 명시된 거는 변수도 스태틱이라고 선언이 되어야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변수들은요 실제로 클래스가 객체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답은
여기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실행이 되면은. 네, 이거는 자바를 좀 깊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틀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발생하는 라인은 답이 7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네, 이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에러가 난다는 거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빈칸 채우기 메서드였습니다. 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여기서 이건 힌트는 int예요. int. 왜? 여기서 보면은 인풋을 받았잖아요. 인풋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받으면 무조건 리턴 값이 str이에요. 스트링으로 무조건 리턴이 되거든요. 인풋을 받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뱉는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 된다는 겁니다. 네, 문자열을 지금 각각에 들어가서 숫자로 바꿔서 더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요거를 뭔가를 입력을 쫙 받았을 때 이게 쪼개져서 들어간다는 건데, 뭔가 쪼개는 건 어떻게 들어가죠? 쪼개는 거? 문자를 쪼개는 거는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스플릿을 해가지고 공맥을 입력을 하면 이것을 별도로 쪼개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제가 파이썬 메서드 한번 보고 가라고 했었잖아요. 좀 제 자랑을 하자면, 시험 전에 이거 제가 시험 몇 시간 전에 그날 새벽인가에 올렸던 건데요. 시험 전에 자료형 메서드를 보고 한번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자료형과 메서드를 한번 보고 가자. 그리고 레인지나 문자열 슬래싱, 리스트 컴프레이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파이썬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자료형과 메서드 한 번 더 보신 분들은 맞춰서 합격하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말씀드릴게요. 다음 다이어그램은 해가지고 다이어그램 나온 게 있었는데,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답이었습니다. 패키지 다이어그램 같은 거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액세스 토큰으로 접근, SNS 플랫폼으로 널리 쓰였던 개방형 프로토콜, OAuth라고 부릅니다. OAuth는 실제로 웹 개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는 건데, 이것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애매한 게 이제 프로토콜이긴 한데 연결하는 API를 부를 때 호출하는 방식이어서 이건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로토콜 하면은 뭐 HTTP 뭐 UDP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게 좀 아니었다. 사용자에게 읽기 쓰기 권한을 부여하는 리눅스 명령어. chmod.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뒤에 뭐 731이었나 뭐 이런 거 있었었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네트워크에 속한 IP를 공인 IP로 바꿔준 기술. 요거는 실제로 이제 그 IT 관련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규모 있는 회사들은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걸 나트라고 불러요. 나트. 나트라고 부르는데 나트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으면은 쉽게 풀 수 있었다. 그 아래는 이제 서버 통제 유형 빈칸 채워넣기.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맞춰야죠. 이거는 어떤 시중에 있는 어떤 교재를 사용을 보셔도 뭐 MAC, 뭐 롤베이스, 그 AC, 뭐 DAC 뭐 다 있어요. 어세스 컨트롤 이거 다 있는데 이거는 아마 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홉 카운트 파악, IGP로 많이 사용되고 인적 라우트 정보 저장. 라우트 프로토콜 당연히 알고 가셨어야 됐죠. 관계대수, 뭐 교집합이나 셀렉트나 뭐 이런 것들 다, 차집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외우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드 외에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런 게 IaaS,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소프트웨어 나왔어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답입니다.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프라스트럭처가 제일 많이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얘네들은 인프라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인프라 빌려주는 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AWS, 뭐 라이트셀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실제로 운영체제부터 깔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파스, 플랫폼 애즈 서비스라고 해서 뭐 헤로쿠라든지 구글 앱 엔진, 파이어베이스도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큐멘트 뭐 이런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제 요새 뭐 수파베이스 이런 걸 또 어디에다가 호스팅해서 올린다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플랫폼 애즈 서비스라고 합니다. 플랫폼까지만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이거 앞에 두 개를 왜 만들죠, 우리가? 이거 왜 써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그럼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류, 그러니까 우리가 웹페이지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면 아주 간단한 API 연계 같은 거 있잖아요. API 연계하는 것도 내가 만든 서버에서, 이렇게 만든 서버에서 여기가 만든 소프트웨어 API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 서비스죠. 당연히 앞에 두 개를 몰랐어도, 앞에 두 개가 뭐가 P인지 뭐가 아닌지 몰랐어도 요건 S여야 되는 걸 알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소프트웨어 하나를 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것을 당연히 찍어서라도 맞췄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 좀 봤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 그 다이어그램 종류 같은 게 뭐 UML도 있고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만 여기 이제 패키지에 해당되는 게 있었어요. 뭐 폴더 단위 뭐 이런 용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다이어그램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접근 통제 유형 이거 롤베이스 뭐 이거 아마 맨더터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라우트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 당연히 알았어야 됐고, 관계대수 알았어야 됐고요. 그리고 테이블의 일관성이나 기본키 강제성 이런 거 나왔습니다. 네, 무결성 다 외우고 갔어야 됐죠. 그리고 테이블 유니온의 연산의 결과값 중복 제외해서 합쳐서 출력했으면 됐습니다. 분할 내 대표값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나 블랙박스 테스트 다 알고 갔어야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퀴발런스 파티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균등값을 나누든 뭐 중간에 특정 영역을 나눠서 하든 이런 거는 다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나오는 거를 한 번씩 다 보고 가셨으면 맞췄을 거다. 그래서 앞에 코드 문제 6개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에서 2개 정도 틀리고 위에 7개는 다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다 보기가 나오는 거고 다 찍을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몇 개 아까 사스 같은 거라든지 아이아스라든지 파스라든지 뭐 나트라든지 이런 거는 몇 개 찍었으면은 여기까지만 했어도 이미 합격인데요. 그러면도 한두 개 틀렸어도 더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평가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사 전부 한번 제가 훑어봤지만 결국은 20개 중에서 12개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제 하나에 5점씩이니까 여기서 합치면 이거 곱하면 60점이잖아요. 60점 이상만 되면은 여러분 합격하시는 겁니다. 내조평가 진짜로 비전공자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여러분 이거 한 달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뭐 전공했던 분은 3일 정도만 빡세게 해도 여러분 운빨로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코드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 익숙해졌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론 문제 뭐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딸딸다 외우지 않아도 몇 개 이런 것들만 외우고 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납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걸 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코드 문제 다 맞추면은 보시면 아시겠죠?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코드 문제 맞추는 순간 벌써 3, 40점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세 번째, 빈칸 채우기랑 보기가 많기 때문에 찍기가 가능했습니다. 찍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대략적으로만 알고 가도 몇 개 용어만 매칭을 해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절대 바로 직전 기출 문제 달달 외우고 가시지 마세요. 왜냐면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A랑 B라는 것 중에 뭘 외워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이 바로 전에 뭐 나온지 보세요. 그 바로 전에 A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번 문제는 이번 시험에는 B 외우고 가는 거예요. 이 전에 나왔던 거 다시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외우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그리고 코딩 그리고 컴퓨터 공학 관련된 소식을 앞으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관련된 영상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